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원 여러 그대의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3일 현재 시각은 5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좀 많이 아쉽죠. 자, 상황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던 거는 노바백스의 승인이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제가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바백스가 국내에 식약처에 품목 허가가 나왔죠. 근데 글로벌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 FDA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승인이 지금 나온 상태라서 사용화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원액을 그 노바백스에 제공을 해주고 판매하는 실적들은 분명히 들어오긴 하겠죠. 들어오긴 하겠는데 그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한국의 판매, 대만도 이제 판매권이 좀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노바백스가 국내에 승인이 안 나왔었다라고 해도 노바백스 원액을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주는 것들은 분명히 실질적인 부분들에서 플러스 요인이긴 할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수요보다 노바백스 수요가 더 증가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기 때문에 실적을 노바백스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엄청난 실적 개선세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는 하겠죠. 근데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판매 수익 그런 것들 인센티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기에 국내 승인 여부들이 좀 중요하게 기대감으로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노바백스가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쪽짜리 승인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들이 1차, 2차 맞은 사람들이 3차 때 노바백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노바백스의 안정성 그런 거를 제가 안정성이 있니 없니 그런 걸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만든 방식이고 그런 거는 알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를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3차를 백신을 접종을 한 사람들이 지금 많을까요? 미접종자분들이 좀 많을까요? 미접종자들도 꽤 비율로 따지고 보면은 백신을 1차라도 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꽤 더 많으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접종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던, 지금도 이제 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접종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백신을 지금 거부를 하는 사람들인 거고, 백신 자체를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에서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원초적으로 좀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 백신 패스에 대한 부분에서 좀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미접종한 분들한테 노바백스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는 방식이니까 이거는 좀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 있는 거다. 맞아라. 그렇게 권유를 한다 그래도, 그럼 임상에 대한 기간은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물론 1차, 2차 받으신 분들도 똑같은 상황들이었겠지만 불가피하게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되신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백신 패스를 한다라고 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대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의 논쟁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노바백스를 맞게끔 우선적으로 하겠다. 근데 3차 접종에 대한 부분에 검토를 일단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미접종자들한테 백신을 맞히겠다라고 해서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고 보자라고 하면은 조금 이거는 반쪽짜리 승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다른 백신들, 지금 상용화되고 있었던 기존의 백신들 같은 경우에서는 3차 접종에 대한 임상이 이게 결과가 충분해가지고 3차 접종을 승인을 해주고 한 건 아니에요. 맞아야 되니까 맞히는 거지. 살짝 이게 그래서 더더군다나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 노바백스는 3차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3차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허를 해주고,
다른 백신들은 3차 대상이 3차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차를 맞게 해주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닐까. 애초부터 부스터샷용으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주주분들도 오늘도 조정을 좀 받았던 게 이런 불만을 주가에 좀 표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물론 그래요. 노아백스가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른 해외에 판매를 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빠지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1개 라인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노아백스가 2개 라인이 돌아간 그러면은 물론 이제 1개 라인에 대한 매출, 이 규모들, 캐파에 대한 규모 물론 여기에서 노아백스가 원유를 이제 원액을 다른 글로벌 국가 다른 국가에다가 이제 납품을 해주는 거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공백을 물론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국내에 대한 수요 이런 명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의 개선세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쉬운 상황들이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노바백스를 난 3차로 맞고 싶어. 3차로 맞고 싶어. 정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줘. 데이터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차 허가 여부들이 추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그때 뭐 4차 대상으로 검토를 할란지 그때 돼서 또 이제 4차 대상이 4차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라는 거죠. 허가 여부에 대한 부분들, 이 플러스 알파를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아백스에 대한 국내의 시선인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의 시선인 것 같고. 해외 글로벌 판매 같은 원액 판매 같은 경우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공백을 충분히 메꿀 수는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해외 판매하면 되지 않냐, 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축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시선은 GBP 510 GBP 510 근데 여기서 노바백스의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GBP 510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치료제. 그럼 이제 나중에 추후에 개발을 해가지고 2분기에 생산을 하면 뭐합니까? 노바백스처럼 그때 돼서 이제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뭐 임상 1차, 2차, 3차 데이터가 없으니까 야 1차까지는 뭐 그렇다고 해도 1차, 2차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3차, 4차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2분기에 생산을 하고 맞추는 거는 2분기 말 빠르면 그렇게 될 건데 그때 돼서 미접종자들 대상으로 한다. 라고 하면 노바백스랑 다를 게 뭐가 있을까? 노바백스 사례를 딱 보면은 GBP 510 개발을 해봐야 3차 부스터샷 뭐 없겠구나. 그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러면 이 경쟁성, 수요에 대한 경쟁력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이게 노바백스가 뭐 효능이 없어서 부작용이 높아서 기술적 이게 약물에 대한 효능이 없어가지고 효능적인 문제로 3차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성은 높다라고 하잖아요. GBP 510이 아무리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고 효능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라고 해도 맞을 수가 없고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이제 글로벌 백신에 대해서 늦었다라는 이유가 되겠죠. 자, 물론 이제 임상을 또 어떻게 부스터샷용으로 한다, 뭐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3차용으로 진행이 될지 4차용으로 진행이 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기대감 노바백스 하는 거 보니까 살짝 그걸 좀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겠다. 여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들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시장의 그 입장에서 보는 그런 관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상황들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 의학계 종사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보시는 거랑 시각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논쟁을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결국에 이런 얘기들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반영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3차가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들 GBP 510이 승인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3차를 결정을 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잖아요. 그 누구도 생각을 못 했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듯이 앞으로 주가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불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또 갑자기 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반전이 가능성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그 반전을 기다리는 그 자세들, 평균 단가를 어떻게 좀 낮춰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곰곰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제가 좀 불가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지면은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들을 좀 이탈을 한다, 하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평균 단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축소를 할 것인가, 축소를 하고 좀 떨어지면은 다시 평균 단가를 더 맞출 것인가, 바로 반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25만 원 돌파를 하고 27만 원, 30만 원 갈 재료로서의 효능은 조금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신중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전략이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전략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저도 뭐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뭐 이런 얘기들을 뭐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거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없는 분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판단이 좀 안 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물론 이제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참고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투자 판단은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못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